반갑습니다. 파이썬 매크로 만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영상에서 만든 코드들을 업그레이드 해볼 겁니다. 제목에 있듯이 매크로 시작 단축키를 만드는 것인데요. 키보드 모듈이라는 것과 while 반복문, if 조건문을 혼합해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네이버 로그인을 시도해서 실패했지만 뭐라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난번 코딩한 것을 응용해서 다음 카카오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네이버 로그인 매크로를 업그레이드 해볼 겁니다. 가장 먼저 건드려 볼 것은 이 코드가 되겠는데요. 기억나시나요? pyauto GUI의 포지션 함수를 사용해서 마우스 커서의 위치 좌표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저번에는 사용할 때 이 셀을 활성화시켜 놓고 마우스 커서를 해당 위치에 올려놓은 다음 컨트롤 엔터나 시프트 엔터 단축키를 써가지고 이 위치를 뽑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이용해서 단축키를 누를 때마다 좌표가 나오게끔 그리고 저장이 되게끔 해볼 겁니다. 사실상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코드는 저번에 만들었던 매크로의 전체 코드가 되는데요. 이 앞에 단축키 입력하는 코드를 집어넣어서 이 코드를 실행할 때 런 버튼이 아니라 런 버튼으로 실행한 다음에 특정 단축키를 눌렀을 때 이 로그인 과정이 수행되도록 해볼 겁니다. 사실 이 과정은 조금 간단하기 때문에 앞에 과정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New를 눌러서 파이썬3를 클릭해 줍니다.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pyauto GUI를 임포트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를 사용하기 위해서 키보드에 어떤 키가 입력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키보드라는 모듈을 임포트 해주겠습니다. 단축키 입력을 감지하기 위해서 키보드에 isPressed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단축키를 F3으로 써볼게요. 이것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false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의 결과값은 true or false인데 F3이 눌려 있으면 true, 안 눌려 있으면 false가 됩니다. 한번 지금 F3을 제가 눌러볼게요. F3을 누른 상태에서 run을 누르면 true가 나옵니다. 이런 false 아니면은 true가 되는 변수는 if를 통해서 구분을 하면 쉽게 로직을 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if true print true 이렇게 코딩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true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false라고 한다면 이게 실행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키보드 is pressed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 값이 true 아니면 false가 될 것이기 때문에 F3을 누른다면 이 값이 true로 될 것이고 안 누른다면 false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을 F3이 눌렸다. F3 is pressed 문구가 나오게끔 이렇게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실행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겠죠. 하지만 F3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run을 누른다면 F3 is pressed라는 문구가 나오네요. 이거를 활용해서 코딩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드를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코드는 코드가 실행되는 순간 F3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판단을 해서 프린트를 해주는데요. 우리가 정작 필요한 기능은 아무 순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F3을 눌렀을 때 어떠한 동작을 해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종의 대기 시간을 주는 그런 코드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while문을 쓰면 해결이 됩니다. while 1 혹은 true 다음에 어떤 명령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 명령은 무한 반복되게 되는데요. 이 안에 요것들을 집어넣어 보면 if 다음에는 들여쓰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8칸이 띄워져야 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무한 대기 상태로 있다가 F3을 누른 순간에만 이 문구를 출력하게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표가 떠 있다는 것은 이 코드가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F3을 한번 눌러보면 문구가 출력됐는데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너무 많이 출력됐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F3을 누른다고 콕 눌렀지만 컴퓨터가 인식하기에는 꽤 오랜 시간 누르고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누른 시간 동안 이 문구들을 계속 출력을 한 것 같습니다. 한 수백 번 정도 출력이 됐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또 쓸만하게 만들려면 한 번만 출력되고 그 뒤에는 출력 안 되게끔 하는 코드가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답은 브레이크를 써가지고 이 다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뒤에다가 브레이크라는 것을 넣어주면 됩니다. 브레이크는 무엇이냐면 이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f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while문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F3이 눌리면.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계속 대기하다가 F3이 눌린다면 F3 이즈 프레스드를 출력한 다음 이 while문을 빠져나오시오 라는 명령이 되겠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F3을 눌러보겠습니다. F3 is pressed라는 문구가 한 번만 출력되고 코드가 종료되었습니다. 한 번만 출력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종료가 되게 되면 우리가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클릭을 여러 군데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여러 군데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레이크를 썼을 때 코드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대기 상태로 만들었다가 또 F3을 누르면은 코드가 나오고 또 F3을 눌렀을 때마다 코드가 한 번씩 나오게끔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while문 뒤에다가 또 하나의 while문을 만들어주게 됐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번엔 F4로 해주고 프린트는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실행하면 처음에 이 while문, 첫 번째 while문 안에 갇혀 있다가 F3이 눌리면 탈출. 그리고 이 두 번째 while문 안에 갇혀 있다가 F4를 누르면 탈출하게 되는 코드죠. 그러면은 반쪽짜리 완성이 됐습니다. F3을 눌러도 이 전체 코드가 종료가 되지 않고 두 번째 while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코드는 일단 종료가 안 됩니다. 하지만 다시 F3을 눌렀을 때 이 기능을 구현할 수는 없어요. 여기를 갔다가 여기를 갔는데 다시 이렇게 가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while문으로 다시 묶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while문과 이 while문을 왔다 갔다 하겠죠. 그 대신 한번 이 기능이 수행된 다음에 F4를 눌러서
이 while문으로 돌아오게 해줘야 됩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실행해보면은 알 겁니다. 실행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while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 while문 안에 이 while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F3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F3 is pressed가 실행되고 브레이크 지금 이 두 번째 while문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F4를 눌러주면 아무 이상이 없죠. F4를 눌러줬기 때문에 다시 요 while문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F3을 누르면 F3 is pressed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4 버튼을 누르는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여기에 있는 기능이 딱 한 번씩만 실행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치를 뽑는 코드를 그대로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으로 실현시킬 수 있겠죠. 이제 이 코드를 우리가 원하는 기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거는 지우고요. 위치를 뽑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POS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받겠습니다. 포지션 함수를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POS를 프린트도 해볼게요. 잘 나왔나 확인을 해야겠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대기 상태로 돼 있다가 F3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좌표가 저장이 됐고요. 출력이 됐고요. F4를 눌러서 대기 상태로 만들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ID 입력창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창 마지막으로 로그인 확인 버튼 이렇게 네 곳의 좌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곳의 좌표를 뽑았는데 사실 이것을 쓰려면은 다 복사해서 변수로 다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POS라는 변수는 마지막에 이 값만 저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값들은 출력은 됐지만 흘러간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리스트라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리스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흘러간 값들을 흘러가기 전에 리스트의 요소로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조그마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리스트를 쓰려면 리스트를 만들어야겠죠. POS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빈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저것들을 POS가 새로 생길 때마다 이 리스트에 요소로 집어넣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리스트에다가 점을 눌러서 append라는 함수를 써주면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아무거나 1 이렇게 하면은 자 POS 리스트를 볼게요. 오타가 심하네요. 그럼 1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이번에는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좀 불편하게 만들어놨네요. 제가 확인해보면 2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append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요소로서 이 뒤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아주 좋은 함수입니다. 이거는 매크로를 쓰면서 종종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면 우선 마찬가지로 POS 리스트를 빈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위치를 뽑은 다음에 이 POS를 이
POS 리스트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뭐 얘는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F3을 누를 때마다 POS 리스트에 요소가 추가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실행을 하고요. 먼저 이 위치를 뽑겠습니다. 뽑았고요. F4를 눌러서 초기화한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버튼까지 이렇게 하면은 일단 네 군데가 프린트 됐는데 잘 저장이 됐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지우면 되겠죠. 실행해 보면 이 네 군데의 위치가 잘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다가 인덱싱을 하기 위해서 대괄호를 뒤에 붙여서 0, 0을 붙이면은 가장 첫 번째 위치가 나오겠죠. 909.772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1 이러면은 아이디가 나올 곳, 아이디 입력하는 칸이 되고 요거는 비밀번호, 이것은 네 번째 요소인 마지막 로그인 버튼 위치가 되겠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때 만들어 놓은 이, 이 코드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로그인 버튼, 아이디 포지션, 로그인 파이널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에다가 그것들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걸 복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로그인 버튼 위치는 POS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였죠. 그리고 아이디는 두 번째. 그때는 이제 탭을 키보드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프레스를 썼었는데 요거도 그냥 우리가 기왕 뽑은 김에 비밀번호를 클릭해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비밀번호 클릭까지 됐고 마지막으로 로그인 버튼 클릭.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POS 리스트로 저장했던 위치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죠? 자, 여기서 이 함수들을 좀 손봐 주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 인터벌이라는 변수가 글자를 클릭할 때 글자를 타이핑할 때마다 그 사이에 시간을 주는 것이었는데 1초마다 하니까 너무 느렸었죠. 0.1초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이버 전용이기 때문에 아이디가 좀 달라지겠죠. 카카오 아이디인데 네이버 이메일로 해놨습니다, 제가. 어쨌든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코드가 다 완성이 된 것 같네요. 그리고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고했던 대로 여기다가도 이 매크로를 실행하는 단축키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만들었던 이 형태로 만들면 되는데요. 앞에 while문을 먼저 붙여줍니다. 대기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로 이렇게 while문을 써서 키가 인식됐을 때 이 while문을 벗어나게 하면 되겠죠. 이걸 그대로 들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잡아서 Shift 탭을 누르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코드가 실행됐을 때 while문 안에 갇혀 있다가 F3으로 할게요. F3이 눌렸을 때 while문을 탈출해서 이 코드들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코드가 추가됨에 따라서 F3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매크로의 시작 단축키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잘 먹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실행하면 아무 변화가 없고, 자, F3을 눌러 보겠습니다. 뭔가 에러가 났죠? 제가 이 타임 슬립을 써야 되는데 타임 모듈 임포트를 안 했네요. 임포트 타임을 해줍니다. 다시 실행을 하고 F3을 누르겠습니다. 저번보다 깔끔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네이버 로그인에 실패해서 매우 당황스러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음 카카오에는 로그인에 성공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매크로에서 추가된 기능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로그인 매크로를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했었죠. 로그인 버튼 위치를 뽑는 이 두 줄의 코드를 이렇게, 이게 몇 줄이죠? L 버튼을 누르면 줄이 나옵니다. 11줄, 두 줄을 11줄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좀 덩치가 많이 커졌네요. 우선 while문을 여러 개 쓰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죠. while문의 기능은 어떠한 대기 상태로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초를 기다릴지 모르기 때문에 포문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는 없고 while문을 사용해서 무한정 대기를 하게끔 만든 다음에 키보드 모듈에 is pressed 함수를 사용해서 F3 혹은 F4가 눌린 것을 감지를 했을 때 해당 함수가 작동하게끔 했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써서 이 while문을 벗어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중 while문을 써서 첫 번째 while문과 두 번째 while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포지션 함수를 써서 위치를 뽑았을 때 그 위치들을 다 리스트에 저장할 수 있게끔 append 함수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네 가지 위치에 대해서 좌표를 뽑아서 POS 리스트라는 리스트에 저장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한 것은 전체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었는데요. 클릭하는 위치를 수정했습니다. 클릭하는 위치가 원래는 각각의 변수였지만 지금은 POS 리스트 안에 요소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괄호를 써서 몇 번째 요소인지 적어줌으로써 좀 더 깔끔하게 변수가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인터벌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 단축키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서 썼던 전략을 그대로 들고 와서 맨 처음에 while문을 써서 대기 상태를 만든 다음 키보드 is pressed를 써서 F3이 눌렸을 때 이 while문, 즉 대기를 벗어나게 해서 뒤에 매크로가 그대로 실행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줄이 어떻게 보면은 시작 단축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 만들어 봤던 매크로를 리뷰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이상 사이트 로그인 하는 것 말고 좀 더 실용적이고 재밌는 매크로를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